최근 기량 하락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고 있던 러셀 웨스트브룩. 그의 부진과 함께 워싱턴은 브래들리 빌이 40득점을 기록해도 패배하는 팀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워싱턴이 오늘 상대하는 팀은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며 우승 후보의 위험을 보여주기 시작한 브루클린 네츠. 비록 제임스 하든이 결정하긴 했지만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네츠의 승리가 예상되었던 경기.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시즌 초 어빙과 두란트가 뛰던 브루클린을 이긴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워싱턴에는 두란트만 만나면 불타오르는 한 선수가 존재했습니다. 3쿼터까지의 경기 흐름은 브루클린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브루클린은 케빈 두란트와 카이리 어빙 원투펀치가 3쿼터까지 44점을 합작하는 활약을 했고, 조에리스도 3점슛 6개 포함 22득점을 지원하며 하든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반면 워싱턴의 에이스 브래들리 빌은 오늘만큼은 그답지 못했습니다. 3쿼터까지 15득점을 기록하는 부진도 부진이지만 야투 14개를 던져 단 5개 성공에 그쳤고, 코트 위 득실 마진도 워싱턴 주전 선수들 중 가장 낮은 마이너스 24점을 기록했죠. 연이은 패배에 지친 빌의 멘탈이 드디어 나간 것일까요? 그러나 워싱턴은 브루클린에게 7점 차 열세만을 허용한 채 3쿼터를 끝냈습니다. 빌의 부진 속에 워싱턴이 선방할 수 있었던 요인은 웨스트브룩의 뜬금없는 대활약이었죠. 특히 오늘 웨스트브룩의 컨디션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최근 줄어들었던 골밑 돌파 시도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겁니다. 웨스트브룩은 페인트존에서만 5번의 야투를 성공시키며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음을 보여줬죠.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3점슛을 무려 3개나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작년 팀메이트였던 제프 그린과 매치업된 상황. 그린은 웨스트브룩의 슈팅력을 믿고 슛을 강요하는 수비를 했지만 웨스트브룩은 보기 좋게 3점을 성공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웨스트브릭이 맞습니까? 두란트만 만나면 MVP 모드로 변하는 웨스트브룩은 3쿼터까지 26득점을 기록하며 버럭스쿨의 설립자다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양팀은 3쿼터까지 100점을 주고받으며 올스타전을 연상시키는 활약전을 펼쳤고, 이런 흐름이라면 선수들의 재능에서 앞서는 브루클린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하지만 웨스트브룩에게는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2017 시즌부터 시작된 두란트와 웨스트브룩의 라이벌 구도. 사실 선수 커리어와 우승 경력만 보면 웨스트브룩의 일방적인 열등감 표출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맞대결 10경기 전적 5승 5패로 이 둘의 승부는 예상외로 매우 팽팽합니다. 4쿼터 워싱턴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농구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어차피 수비가 안된다면 스피드 경쟁을 선택한 그들은 4쿼터 페이스를 118점까지 끌어올리며 브루클린의 허술한 수비를 빠른 공격으로 공략합니다. 빌은 상대팀의 빈약한 림 프로텍팅 능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돌파를 감행했고, 슛감까지 살아나며 10점차 내외가 유지되던 경기를 접전으로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어빙의 풀업 점퍼로 브루클린은 다시 점수차를 벌리지만 랜드리 샤멧의 빈약한 수비력을 활용한 웨스트브룩이 돌파 득점에 성공합니다. 하치무라 앞에서 다시 한번 멋진 점퍼를 성공시키는 어빙. 쇼다운을 의식한 웨스트브룩이 응수하는 득점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의 지나친 열정에 뭔가 불안한 느낌이 밀려오는 순간, 여기에 어빙의 3점슛까지 들어가며 경기 종료 5분 전 브루클린은 9점의 리드를 잡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빌이 엔드원을 성공시키며 워싱턴은 끈질긴 추격을 이어갔죠. 돌아온 에이스 빌의 득점이 계속 나오면서 워싱턴은 2포지션 이내 점수차를 유지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의 3점슛은 들어가지 않았고, 웨스트브룩은 강력한 박스아웃으로 리바운드를 사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리바운드를 잡은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림뿐이었고, 웨스트브룩은 두란트의 파울까지 얻어내며 엔드원을 만듭니다. 4쿼터 중반, 잠시 흔들렸던 웨스트브룩은 이 플레이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1점 차까지 쫓기게 된 브루클린에서 미들 선수는 역시 케빈 두란트였습니다. 두란트는 특유의 립스루 동작을 이용해 자유투를 영리하게 얻어냈죠. 베르탕스의 동점을 노리는 3점 시도는 실패했고, 두란트가 다시 한번 자유투를 얻어내며 브루클린은 5점 차로 점수를 벌립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빌이 어빙을 상대로 엔드원을 성공시키며 워싱턴의 추격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워싱턴의 수비 로테이션이 꼬이며 해리스의 3점슛이 터집니다. 웨스트브룩은 전에 없던 침착한 패스로 하치무라의 자유투를 유도했고, 일단 워싱턴은 원포지션의 점수차를 이어갑니다. 브루클린은 두란트가 자유투로 37점째를 기록하며 달아났지만 웨스트브룩이 이번에도 하치무라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했고 3점슛이 들어가며
워싱턴의 추격전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해리스의 레이업 시도가 막히면서 드디어 동점 기회를 잡는 워싱턴. 웨스트브룩은 거침없이 속공에 나섰고 케빈 듀란트가 그의 돌파 동선을 막아보려 했지만 듀란트 앞에서 더욱 불타는 웨스트브룩의 농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워싱턴. 그러나 브루클린에는 듀란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빙의 풀업 점퍼로 리드를 다시 가져오는 브루클린. 워싱턴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작전 타임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빌의 공격은 실패했고 이제 워싱턴에게 남은 것은 파울 작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프 그린이 자유투 하나를 놓치며 워싱턴에게 신락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웨스트브룩이 급하게 던진 3점은 임을 외면합니다. 오늘 경기의 워스트는 워스트브룩이 되는 분위기네요. 자유투 2개를 얻어낸 어빙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보여줍니다. 자유투가 모두 들어가며 남은 시간 10초에 점수는 5점차. 지난 25시즌 동안 10초가 남은 경기에서 5점차 이상으로 지고 있던 팀의 승률은 단 2%. 그렇게 경기는 워싱턴의 패배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빌의 빠른 3점 슛이 터지면서 아직 경기를 끝낼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는 워싱턴. 직후 조 해리스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패스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매튜스는 볼을 잡고 지체 없이 웨스트브룩에게 패스했고 웨스트브룩은 커리어에 남을 만한 극적인 역전 3점슛을 성공시킵니다. 10초의 시간 동안 거짓말 같은 6득점을 몰아치며 리드를 잡은 워싱턴. 다 잡은 승리를 놓칠 위기에 빠진 브루클린의 분위기는 급격히 침울해졌고 마지막 공격을 맡을 선수는 역시 듀란트였습니다. 듀란트가 볼을 잡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웨스트브룩은 극한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브루클린의 인바운드 패턴을 디플렉션 하는데 성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웨스트브룩의 머릿속에는 승리뿐인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은 인바운드 패턴을 바꿨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브래들리 빌이 상대 파울로 얻은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으면서 이 위대한 명승부의 승자는 워싱턴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의 베스트는 러셀 베스트브룩입니다. 41득점, 10리바, 8어시 맹활약뿐 아니라 그의 농구 인생에 기억될 만한 빅샷을 성공시켰죠. 실제로 웨스트브룩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살면서 많은 경기를 치렀지만 손에 꼽을 만한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워스트는 마지막 안일한 패스 실책을 저지른 조 해리스입니다. 커리어 하이 기록인 3점슛 8개를 성공시켰지만 결정적인 턴오버를 범하면서 운수 좋은 날이 돼버렸죠. 앞으로 시즌이 진행되다 보면 웨스트브룩이 또다시 벽돌을 던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경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시즌 전 워싱턴의 우승 확률이 높다고 장담했던 웨스트브룩. 만약 매일 듀란트를 상대한다면 그의 말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